4월 9일 NKTV 일부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본가들을 때려잡는 북한을 닮아가는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권력을 틀어잡은 명분은 바로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들이 상대적 열등의식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 자본가, 그 지주를 타도하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열광을 느끼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몰표를 모아줬습니다. 45년간을 북한에서 사는 동안 내내 학교에서 배우고 또 선전망을 통해서 머릿속에 굳어진 것은 지주와 자본가 등 자산 계급들하고는 이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들이며, 이러한 계급적 원수들은 끝없이 증오하고 고립시키고 또 씨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지주 자본가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사회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흉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 10년간 북한의 노동당 간부 양성기관인 공산대학에서 교수로 제가 재직하면서 이러한 계급의식은 누구보다도 확고한 신념으로 저희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위 계급의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이 남한에 와서 얼마 안에서 저는 자본가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든 자본주의 사회든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아닌가. 또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고들 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니라 사장, 회장들이 만들어낸 일자리에서 벌어먹고 살고 있지 않은가. 지어는 공무원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 1억 이상씩 받는 노동자들이 수다하게 있고, 또 이 자본가들이 세금으로 바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돌아서 국력 상승과 사회 안전망 그리고 복지 체계도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이야말로 천하지대본이라고 보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활동도 어찌 보면 순수한 영리 활동이라고 보다는 모름지기 애국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 이성만을 챙기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또 많이 가졌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온갖 갑질로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짜내는 이런 온당치 못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악행은 자수성가한 기업인들 속에서도 들어있지만 특히 부모들한테서 막대한 재부를 물려받아 사장, 회장이 된 상속부자들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태어나 벽돌 한 장, 나라벽을 쌓아본 적이 없이 오직 부모가 쌓아놓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고액 과소비, 그 낭비를 즐기면서 우쭐대는 현실은 아직도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노동자는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명색만 붙여놓고 그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라는 구호 밑에 집단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악착같이 착취하고 약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 인권 의식이 서구 사회 못지않게 발달하여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자신이 북만 축
축적하기보다는 서로 상생하여 함께 더불어 생활을 영위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게 됩니다. 과거 남한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였고 또 얼마나 기축 같은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했는가, 또 지금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장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책과 드라마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눈에 비키고 있는 남한의 노동 현장은 북한의 노동 현장에 비해서는 하늘 땅 차이고요. 또 이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와 특히 노동 시간은 북한의 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정말 1000배의 차이가 난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하고 심취되어 이들을 따라하는 정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기업인들, 즉 북한 말로 자본가들을 욱박지르고 별의별 공권력을 다 동원하여 그들이 허물을 털어내서 망신을 주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제 자산규모 세계 14위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급서했습니다. 폐질환을 앓았던 그는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로 등기이사직을 박탈당한 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까지 수시로 회사 업무 보고를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 더욱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는 현 정부 들어서 대표적인 적폐 기업인으로 찍혀서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 4월 조 회장의 차녀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진 이후 조 회장과 그의 가족은 범정부 차원의 사정 총공격을 받았습니다.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요. 관세청, 공정위, 교육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11개 기관에서 25건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컵 사건과 관련도 없는 이런 별건 조사로 확대돼 가지고 밀수행위 또 가정부의 불법 고용 같은 온갖 사항들을 다 둘러내서 그를 만신창으로 만들었습니다. 18차례에 걸쳐서 한진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조 회장 일가는 모두 14번 검찰, 경찰, 법무부 등의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조양호 회장의 공과 사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해외에 나갔을 때 한진이라고 쓴 그 거대한 우리나라의 물류선단가,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마크가 뚜렷하게 새겨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기를 보았을 때 저는 정말 밤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이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인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많은 수고를 한 이런 한 기업인이 말년에 이렇게 질타와 타도를 당해서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풀려진 엄청난 그런 죄 고발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조사 과정에 별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관세청장이 조 회장의 자택에 비밀의 방이 있다고 공개 발언했지만 실제 그것은 있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마녀사냥 인민재판이 따로 없음을 저희들은 직시했습니다. 한 기업인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적은 없었다고들 다 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왜 이렇게 기업인, 즉 북한말로 자본가들에 대해서 포악하고 야만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노동자들이 편도 아닙니다. 경제 정책들을 보면 보수 정권이 노동 정책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 속담에 딱 들어맞는 그 속고지에 그 속고지입니다. 하지만 종북 좌파 정권이 기업인들을 짓밟아 끝끝내 죽음의 해로까지 몰고 가는 것은 100년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슬로건인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노동자 계층에게 피부로 와닿게 해서 자신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표를 던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면 대체로 노동자들의 적폐이고 또 보수층의 진짜 보수라고 인식하기 쉬운 우리 사회의 통념을 악용해서 이렇게 대표적 적폐 기업인을 중국의 홍위병들이 그랬듯이 또 북한의 청년동맹이 그랬듯이 흠집을 가대 포장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만들고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온갖 죄를 만들어 만신창이 되도록 짓밟아버리고 회복 불능인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가 결국은 죽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수의 허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한 지금 여당 대표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남한의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겉과 속이 판판 다른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과 완전히 흡사합니다. 탈북자들의 눈에는 문재인의 사람이 중심이다 라는 철학에는 진정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대신 코드 인사만 보입니다. 또 문재인이 국민의 소득을 늘린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는 진짜 보통 사람은 안 보이고 공무원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온케 한다는 적폐청산에는 민중의 적폐가 아니라 종북 좌파들이 100년 민주당 정권 창출에 방해되는 이런 정치적 적수들만 보입니다. 우리의 노동자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기맛 좋은 감언이설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남한의 노동자들, 보통 사람들은 이들 정치적 간상배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금전적 문제 때문에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의 상태가 되자 스스로 자살한,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 정치인의 영정들에는 끝없는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자신들과 함께 곱던 믿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기업 회장의 영정에는 대한항공의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갈 것인지 기대됩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살한 정치인의 영정에 놓였던 대통령의 화환은 조 회장의 영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꽃밭 속에서는 꽃의 향내를 제대로 맡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또 진보적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그 추악함과 교묘함을 잘 포장해서 남한 분들에게는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북한이 원조 사회주의 정권에서 온갖 치욕을 당한 저희 탈북민들에게는 그것이 보입니다. 이 정권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처럼 변해가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 모든 시행, 모든 짓거리가 김정은 정권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종북 좌파들이 감언이설에 감성적으로 속지 마시고 오로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빛내온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을 더 발전시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영원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로 맺으려고 합니다. 문재인이 이 사회주의 정권이
또다시 재집권한다면 북한과 똑같은 정권이 되어서 이들은 하나의 통일 정권으로 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지금처럼 우리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라고 투쟁할 자본가도 다 없어지게 되며, 노동자들은 자본가 대신 국가로부터 꼬리 없는 짐승처럼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